우리 세법 개정안 중에서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한 5가지 굵직한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정도면 애기 낳을만하다, 정말 지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내년에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결혼, 출산, 양육 세제 지원이 얼마나 유용한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세금이 바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매년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대해서 세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내년도 연말이나 연초 돼서 세법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이 또 나올 텐데요. 굉장히 많은 법률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정된 내용이 뉴스에 안 나오면 이 내용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 개정안 중에서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한 5가지 굵직한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정도면 애기 낳을만하다, 정말 지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내년에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결혼, 출산, 양육 세제 지원이 얼마나 유용한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세액공제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여러분,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하고 비과세 이런 것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요, 비과세하고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특히 세금에서 아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굉장히 크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소득공제나 비과세는 아예 일부만 깎아주고 거기에서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그래서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보시면 결혼세액공제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그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한 번에 한해서 2024년에서 26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해. 많아요, 적어요? 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혼세액공제라고 하는 거가 이번에 신설이 됐지만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많이 해주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자,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2024년도에 소득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 올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러면은 24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25년도 세법이 적용될 때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해서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규정을 뒀어요. 이거는 주택 통장 있죠? 청약 통장. 돈을 넣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있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받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래는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줬는데 배우자가 내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납입 금액의 40%를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뭐예요?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 근데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만 원 한도로. 7천만 원 연봉인데 300만 원 깎아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다 내라. 많아요, 적어요? 적죠. 청약저축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내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청약저축에 대해서 배우자를 확대했지만 그렇게 효과가 큰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배우자까지 같이. 왜냐하면요, 이 배우자를 안 해줬더니 주택 청약 문제 때문에 결혼 혼인신고를 안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각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리고 이런 총급여액 한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혼인에 대한 세대 합가에 대한 비과세가 또 확대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을 따로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각각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혼 혼인신고를 해서 세대를 합친 순간 둘 다 2주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5년간은 유예를 해줄게 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10년간 최대한 더 늘려주겠다. 왜?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도 1주택이고 나도 1주택인데 부모님 모실 때도 10년으로 확대가 돼서 이것도 10년으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에 하나 팔고 그 다음 나머지는 좀 더 좋은 거는 더 오래 가지고 가서 또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각각 그 혼인신고 하신 분들 나는 5년이 지났는데 하신 분들도 이걸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혼인신고 해놓으신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요거는 혜택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이 좀 적다 보니까 통 크게 기업들이 막 1억씩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해주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부영그룹은요,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씩 준대요. 이 자료는 경제신동아 잡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룹들을 별로 해놓은 걸 보니까 현대그룹은 자녀당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교육비를 총 1,800만 원을 지원을 한대요. 굉장히 크죠? 오히려 우리 국가가 주는 혜택보다 더 많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 질 수 없다. LS전선은요, 손자녀 출산해도 준대요. 고용을 지금 하기가 전 업종별로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관리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 지금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벌써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인구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출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받으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요번에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예전에는 20만 원만 했는데 이거 과감하게 폐지하겠다. 왜? 기업이 주는 거 근로자가 받아야 그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또 때려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폐지를 하는데 단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어느 누구 하나만 콕 찍어서 이걸 주면 돼요? 안 돼요? 공통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2번 이내로 받는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 매달 월급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기업은 또 출산 장려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2번에 한해서 주는 급여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요,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를 한대요. 이거 조금 갸우뚱하죠?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혹시 그 대표님의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새로 많이 쓸까봐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통으로 주는 거라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2024년 1월 1일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비과세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보완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사실 기르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교육비 부담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사교육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 낳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조금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세법 59조의 이 1항에 보면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많아요? 적어요. 세액공제. 1년에 해주는 게. 너무 적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준대요. 보니까 찔끔 해줬습니다. 25, 30, 40. 1년에. 야, 이거 뭐 셋째 낳을 유인이 별로 크지가 않죠. 예,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미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고용에 또 기여를 할 거고. 근데 이 2023년도 이후에 이제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면요. 적게는 4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50만 원까지 주는 제도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걸 3년 동안 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1,400씩 주는데. 그죠? 이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자녀세액공제 1년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 지금 들어가는 교육비가 여기 세액공제 받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금액이나 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총급여액 한도 이런 것들도 풀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우리 좀 출산하면 국가도 우리를 신경 써주고 기업도 우리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젊은 세대가 받아야 우리 출산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